월 500만 원에 연금 받는 거 되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뭐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뭐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월급 500도 힘든데. 그렇죠. 월 500이 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고 합쳐서 300. 그냥 250, 300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상 몇십만 원씩 꾸준하게 해왔어.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 400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해보는 시간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 여러분에게 월급을 500만 원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제 월급이 500이 안 되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우리 연금으로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우리 연금 박사님이 계신데요. 30만 구독자 보유하고 계시는 유튜버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유튜버 연금 박사, 대한민국 유일한 연금 관련 전문 채널 연금 박사 채널의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연금만 파신 거예요? 네, 20년 동안? 그렇죠. 거의 연금만 했죠. 근데 뭐 어떻게 연금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또 금융 면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사람들은 늙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네. 너무 오래 사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제 주변에만 해도 막 예전에 막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쭉 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희 친척분들도 다 그렇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연금이더라고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 네.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아, 공무원 교사가 연금을 또 네, 빵빵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관계없이 공무원, 교사 은퇴하시고 맞벌이까지 만약에 공무원을 했다. 그러면 연금이 뭐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7, 800씩 나와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군인, 공무원, 뭐 교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렇죠. 노후에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도 행복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요. 아, 부모,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게 노후에 이분들이 왜 행복할까 봤더니 고정적인 연금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연금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금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교사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은 노후에 연금이 빵빵하니까 진짜 안락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교사나 공무원이 아니라도 네. 진짜 평생 월급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진실인가요? 그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워요. 껌 씹는 것보다 쉬워요. 정말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댓글이 달려. 뭐 네. 너나 그렇지. 500 어떻게 만드니? 500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지. 월 500만 원에 연금 받는 거 되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뭐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뭐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월급 500도 힘든데. 그렇죠. 제가 단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10억이라는 부동산과 같이 맞출 수 있는 가치가 비슷한 연금액이 월 500이에요. 10억을 맡기면 월 500씩 평생 받습니다. 뭔가 근데 500 받는 게 손해인 것 같은데 10억이 더 큰 느낌인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뭐지? 왜 그렇지? 사람들은 목돈에 대해서 아쉬워하기 때문에 네. 10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10억을 연금으로 가치를 맞교환을 하게 되면 월 500만 원씩 평생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 10억을 통장에 있는 것이 좋냐? 월 500을 평생 받는 게 좋냐? 집값 10억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연금 500은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큰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심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집을 중심으로 자산을 모았으니까 집값 10억은 어떻게든 모으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집값 10억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 연금 500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월 500이 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월 500을 받고 계신 분들 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3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꾸준하게 30년 동안 어디 안 가고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네. 일반 대기업에서. 자, 이러신 분들이 지금 퇴직해서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 200.
최대로 받으신 분 200 이상 받을 분도 계시겠지만 뭐 200 이하도 많아. 사실 200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30년을 쭉 해왔다고 다녔다 하면 150, 200이 나옵니다. 내가 뭐 한 거에 가입한 게 아니잖아. 네네. 국가가 그냥 띄어간 거잖아, 월급에서. 그렇죠. 그게 200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분이 퇴직금을 받잖아요. 네. 퇴직금 내가 부은 거예요? 회사가 가입해준 거죠. 그렇죠. 회사가 해가지고 퇴직하는 시점에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30년간 직장 생활 딱 꾸준하게 해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해가지고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2, 3억, 뭐 은행권 퇴직자들은 6, 7억씩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퇴직할 때. 네, 뭐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어쨌든 2, 3억만 받아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2, 3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합쳐서 300. 그냥 250, 300이에요. 맞벌이하면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개인연금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다못해 누가 와서 해라, 뭐 이거 좋은 거다. 그다음에 요즘 뭐 연금 계좌라고 해가지고 연말 세액공제 되니까 연말정산으로 해라. 이것도 사실상 몇십만 원씩 꾸준하게 해왔어. 근데 그 자꾸 중간에 해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우,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죠. 저도 자, 지금 얼마나 털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해약을 네. 왜 할까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해. 돈이 그렇게 필요해.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해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제가 강의도 많이 했는데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네. 왜 빈자가 더 가난해지는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버티지 못하니까 해약해가지고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럼 해약하는 순간 보험사는 수수료 띄지, 국가는 세금 더 걷어가지. 환급도 많이 못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팍팍팍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해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들만 이거 500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금은 내가 부자라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죠. 회사 생활을 해서 준비하고. 회사가 의무적으로 뛰어가고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 안 댄 거예요. 국민연금 담보대출 가능합니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담보대출 가능하게 했어봐요. 그럼 다 받았을 거야. 맞아.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퇴직금, 중간정산도 막았어야 돼. 노후에 정말 중요한 퇴직금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노후에 퇴직금이 없는 거지. 결국은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것에 방점을 두고 사느냐. 그러면 개인연금도 내가 가입했지만 이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냥 없는 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개인연금으로도 50만 원,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일단 회사 30년 다녀야 되고 네. 퇴직금 한 2억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개인연금도 한 얼마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네. 몇십만 원씩만 준비해도 몇십만 나오는 준비하고.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 400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30년 직장 생활도 못 했어. 그렇죠. 퇴직금도 별로 없어. 막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자영업자요. 있고. 그렇죠. 자, 그 사람이 그러면 인생을 통해 톨톨 뭐 했냐? 네.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갖고 있냐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네. 그 연금을 준다. 그렇죠. 근데 그 집마저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 이 집을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건 내가 연금에 포기한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뭐 굶어 죽더라도 자식에게는 뭘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내 노후,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준비한 게 연금이 없다. 그럼 국가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는 건데 집 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나오냐면 70세에 연금을 가입하시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집값 시세로 1억당 3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집들은 꽤 많이 나오네. 300만 원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꽤 많이 네, 나오네. 뭐 서울 꼭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외곽에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럼 150만 원 나옵니다. 내가 연금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부분 다 최소 2, 300, 많게는 3, 400 이상의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된다.